근데 저는 코리아는 없습니다. 사실 샌디에이고 시절의 모습만 보면은 보가츠의 탑5 드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갈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딱 관점에서 갈리는 거지. 정말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유격수기 때문에 저는 1위로 놨고요. 유격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선수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극찬이네요, 극찬. 예.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논란의 3루수 편으로 탑5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유격수 너무 편으로 어려워요.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탑5 쉬울 줄 알고 한 건데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5위 저는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휴스턴을 떠나서 미네소타에서 고전하고 있긴 하지만 능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출중한 선수고요. 20홈런이 넘게 칠 수 있고 그치. 수비력도 리그 최정상급의 선수기 때문에 카를로스 코레아를 무시할 수 없었고 팀 리더에다가 포스트 시즌 경험도 풍부하고 최근에 부상도 잦고 성적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았으면은 1, 2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선수인데 5위로 뒀습니다. 저는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코리아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유격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코리아는 없습니다. 저는 5위 보 비셋입니다. 코리아랑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합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코리아가 비셋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 저는 코리아는 최근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나오는 경기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감점 요소였었고 최근에 비셋의 타격은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메이저리그가 지금 현재 투고 타자인데 홈런 인플레가 절정에서 2019년 지나가면서 완전히 리그 평균 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2022년에도 리그 평균 타율이 2할 4푼 3리였었는데 이게 라이브 시대에서 세 번째로 낮은 타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셋은 최다 안타왕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작년에 비셋이 부상 아니었으면 200안타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비셋의 타격에 높은 점수를 줬고 지금까지는 이 5위에 항상 수비력을 중시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공격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비셋을 이제 5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비셋이 2022 시즌 중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격에 눈을 뜬 것 같다. 네, 떴어요? 본인의 타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그 모습을 증명을 했고요. 이 선수가 수비력도 데뷔 이후에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5위를 놓고 비셋과 코리아를 고민을 했는데 커리어를 조금 더 쳐줘서 코리아를 5위로 뒀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코리아를 중시하면 이제 당연히 코리아가 5위였겠지만은 저는 비셋의 장래성이나 현재의 가치를 더 중시를 했기 때문에 비셋을 5위로 둔 거고요. 4위 떠나간 내 친구죠. 댄스비 스완슨입니다. 오. 댄스비 스완슨은 저는 역시 유격수는 수비다 이 점을 상당히 높게 그치, 평가해서 네. 4위를 뒀고요. 최근 2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을 했고 현재 유격수 수비로는 댄스비 스완슨을 넘어설 선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진이 좀 많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선수긴 하지만 20홈런 넘게 칠 수 있는 장타력을 또 가지고 있고 애틀랜타 시절부터 팀 리더로서 좋은 역할을 아주 잘하고 맞아요. 있고 네. 지금 시카고 컵스의 클럽하우스 분위기도 댄스비 스완슨이 또 이끌고 있거든요. 새로운 팀의 리더로 또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댄스비 스완슨을 저는 4위로 뒀어요. 저는 스완스는 진짜 고민했었는데 순위는 넣지 않았었어요. 네. 저는 4위는 보가츠입니다. 보가츠가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 중계를 워낙 많이 할 때 이제 보가츠의 경기를 또 보게 되잖아요. 사실 샌디에이고 시절의 모습만 보면은 보가츠의 탑5 드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디에고 경기 때부터 보가츠를 지켜보신 분이라면 보가츠가 왜 4위에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보가츠는 좋은 유격수입니다. 맞아요. 좋은 선수예요. 보가츠가 지난 5년간 조정특선 생산력이 131로 유격수 2위였습니다. 1위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수비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계약 기간 10년 남은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선수가 현재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격수 순위에 마지막으로 포함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포함을 해봤습니다. 당장 올 시즌만 해도 보가츠가 포지션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유격수 순위에 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팀을 위해서라면 옮겨야지. 그래서 보가츠를 3위로 뒀어요. 샌디에이고 와가지고 좀 들쭉날쭉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스턴 시절부터 공격력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의 유격수였고요. 정확도가 정말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3할을 넘게 칠 수 있는 맞아요. 네. 정확도도 가지고 있고 20홈런도 넘게 칠 수 있는 선수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리그 최고의 유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고 그리고 수비력은 정말 데뷔 초창기에 처참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수비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이격수를 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가츠를 저는 일단 3위로 뒀습니다. 네. 커리어도 정말 좋은 선수고요. 보스턴에서 또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5위에 비셋을 뒀잖아요. 사실 비셋이 현재의 성적이 더 쌓여야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보가츠예요. 아 맞아요. 네, 보가츠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입니다. 저는 3위 트레이 터너입니다. 싫어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죠. 잘 치고 또 잘 달리고 예, 심지어 멘탈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17.1로 유격수 1위였습니다. 저는 또 이 선수의 특유의 폭발력도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이 선수도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애티튜드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 터너는 지금까지 어떤 역량이나 실력을 봤을 때 3위가 적절하다고 해서 저는 트레이 터너가 3위입니다. 네, 저도 트레이 터너를 순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유격수로서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트레이 터너는 저는 순위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갈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딱 관점에서 갈리는 거지. 제 2위 프란시스코 린도입니다. 2위는 비슷하죠. 클리브랜드 시절부터 계속해서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린도고요. 지금 뭐 매치 와서는 다소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치의 타선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 선수고 파워를 갖추고 있고 정확도도 괜찮고 또 스위치 히터로서 좌우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앞서 댄스비 스완슨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린도어를 저는 공수가 완벽한 유격수라고 생각해서 2위로 뒀어요. 저는 2위는 코리 시거입니다. 아, 또 취향 차이네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그러니까 사실 코리 시거의 능력만 봤을 때는 2위가 맞죠. 앞서 제가 보가츠의 5년간의 WRC 플러스를 말씀드렸을 때 2위라고 했잖아요. 1위가 시거입니다. 심지어 3년으로 기간을 압축해보면은 이 2위 그룹하고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거의 조전등급 생산력이 141이고 보가츠와 뭐 트레이 터너 이런 선수들은 120대였어요. 여기에 같은 기간 OPS도 0.888로 전체 1위였고요. 2020 시즌의 다저스의 우승과 지난해 텍사스에서의 우승 모두 다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저는 유격수가 이런 지배력을 보여준 거는 데리시터 이후에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리 시거는 이제 2위에 뒀는데 사실 1위에 둬도 전혀 생각할 게 없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제 1위가 코리 시거입니다. 뭐 린도어보다는 수비력이 다소 떨어지는 선수긴 한데 수비에서 좀 잔실수도 많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 수비력을 상쇄할 수 있는 정말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유격수기 때문에 저는 1위로 놨고요. 잔부상이 많은 선수긴 하지만 나왔을 때 정말 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확도 파워 모두 갖춘 선수고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해 주신 대로 포스트 시즌에서도 본인이 주역으로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점을 높게 사서 코리 시거를 1위로 뒀고요. 제가 지난번에 3루수 영상에서 1위가 호세 라미레스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 2위가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 선수 중에 누가 1위에 있어도 전혀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저는 일단 린도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린도는 정말 뭐 내추럴 유격수라고 봐야 되는 선수이고 유격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선수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극찬이네요, 극찬. 네, 작년에 이제 통산 4번째 30홈런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유격수의 최다 30홈런 시즌이 7번인데 그게 에이로드입니다. 근데 에이로드의 그 7번이 이제 정당한 7번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4번인데 4번의 30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유격수가 린도 포함해서 미겔 테아다. 어니 뱅크스예요. 근데 테아다는 이제 또 약간 이제 배제를 하겠죠.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어니 뱅크스와 타이를 이루는 파워형 유격수.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린도는 1위에 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유격수 편에서는 수비를 뒤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선수는 수비까지 뛰어난 유격수이고요. 그렇죠. 예, 매치에 와서 초반에 이미지가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빅마켓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선수를 1위에 뒀고요. 코리 시거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뭐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차이를 가른 건 역시나 수비력과 내구성이었습니다. 탑5에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정말 주가가 확 뛰어오른 바비트 주니어가 있죠.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어요. 예. 바비트 주니어가 커리어가 좀 더 쌓이면은 탑3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버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커리어를 투어 스피드였다면 이어갔으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순위에 들기는 많이 부족한 성적을 올리고 있죠.
저희가 유격수 탑5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어려운 순위였어요. 지금까지 포수와 엘루스를 먼저 했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쉬운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고민 안 했던 포지션이었었고 점점 갈수록 약간 좀 갈라집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격수 탑5 선수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